근데 지금은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완만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르는 것만 오르고 내리는 건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봤을 때는 아마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안정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통계상으로. 예,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는 정지예요. 네. 전국적으로는 정지고 서울만 오르고 있거든요. 지방은 마이너스고. 그럼 이게 이분들은 특별히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표심 계산해 봤을 때 지금 올라가는 지역들은 다 국민의힘 쪽이고 나머지는 또 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쓰는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 네. 이번에 또 출간하셨죠. 네. 김학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 대한민국 부동산 이게 다 뭐랄까 애증의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뭐 가지고 있는 분들도 걱정이고 또 이제 살려고 하는 분들도 걱정인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어느 순간 이제 정책과 너무 많이 연동이 돼 버렸어요. 이제 26년이 되면 또 정책들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가 아직은 이제 연장이 더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뭐 1주택자들 뭐 장특공을 뭐 줄인다던가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유세를 뭐 올린다던가 전반적으로 지금 뭐 26년 뭐 길게는 27년까지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정부 정책 어떤 식으로 갈 것 같습니까? 올해랑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뭐 시장을 뭐 바꾸고 싶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책이 많이 나올 때는요. 시세가 막 올라가야 돼요. 네. 아니면 막 빠지고 있거나. 근데 지금은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완만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르는 것만 오르고 내리는 건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봤을 때는 아마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정책이 그냥 불만이 뭔가 탁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것들만 좀 이렇게 임시 방편적으로만 정책을 만들어 주는 척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 아마 비슷한 분위기로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어차피 강남 3구 용산군 너무 비싸갖고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원만하게 그냥 신고가 정도 나올 것 같고 나머지 지역들은 대출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서울만 대출이든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서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든 이렇게 유지가 되게 되면은 정책이 그렇게 많이 심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공급 때문에 지금 전세가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면 또 100% 공급 부족한 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급 정책들, 대책들, 뭐 계획들만 계속 반복해서 쏟아내지 않을까 반복적으로 뭐 그것들만 좀 예상하고 있고요. 규제로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직 세금을 안 건드렸잖아요. 세금 이미 저는 중과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양도세 뭐 중과를 배제할 수도 있는데 내년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2026년도는 못할 것 같고 하더라도 27년도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다주택자 중과 받고 있거든요. 네. 어차피 뭐 규제 지역 내에서는 2주택부터 중과고 비규제 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엎은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한 장특제 공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10년 이상 보유하고 뭐 거주했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80% 공제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가 주택들이 안 팔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안수남 세무사님하고도 이제 그 얘기 사석에서 많이 하는데 일단은 과도하게 혜택을 준 것 같긴 하대요. 그 분도. 네. 근데 쉽게 못 건드릴 거라고 하는 것들인데 아마 건든다고 하면은 그 정도 건들 것 같다는 얘기죠. 한 80% 주던 것들을 한 40%까지 내린다든지 뭐 그 정도가 세금 규제라면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세율을 중과를 뭐 지금 뭐 양도세는 어차피 최고로 하게 되면 82.5%인데 그보다 더 중과할 수는 없는 것들이고 취득세도 지금 뭐 제로 했을 때는 12%가 넘는 것들인데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부세도 지금 5%가 맥시멈인데 더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금 규제를 건들기보다는 아마 한다면 계속 대출을 억제하는 것들, 해주지 않는 것들, 혹은 계속 이런 공포 분위기들, 그리고 또 이제 하는 것들이 이런 뭐 부동산 단톡방이라든지 또 공포 분위기 하는 거 있잖아요. 시세 조작하는 행위들을 처벌하겠다. 네. 처벌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막 그렇게 아마 좀 분위기만 몰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단기 급락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2019년에 한번 좀 빠졌잖아요. 그렇죠. 양도세 그때 좀 혜택을 9.13 대책 한번 나오면서 한번 그때 다주택 규제 대출 딱 네, 때리니까 맞습니다. 한번 휘청했거든요. 네. 19년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부가 강력한 정책이 하나 나오면 네. 그러면 한번 단기 급락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 우상향이더라도. 네네. 그래서 그걸 제일 기대하는 게 지금 결국에 보유세잖아요. 보유세를 해가지고 결국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평균은 안 올라도 좀 강남은 막 계속 올라간다고 막 언론에서 계속 나오니까 그것도 때려잡을 겸 네. 보유세 한번 선거도 있고 하니까 네. 이 방향으로 가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 중에서
갖고 있는 것들은 자녀들한테 줄 거나 아니면 정말 시세가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는 것들만 갖고 양도세 때문에. 예, 갖고 있을 건데 이건 제 친한 형님입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강남의 신축 제일 큰 거, 그다음에 강남의 제일 유명한 재건축 제일 큰 걸 2개 갖고 계세요. 네. 2019년도가 2020년도에 종부세를 2억을 내셨어요. 2억 넘게 내셨죠. 그랬더니 저한테 파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그냥 갖고 계시지 그러셨어요. 뭐 내실 여력 되지 않 내일 여력은 되는데 이렇게까지 내면서 갖고 있어야 되나 싶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파셨어요. 근데 파신 걸 후회하세요. 그럴 수 왜냐면은 있죠. 예, 매년 2억씩 내도 40억이 더 올랐어. 네.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유세를 아무리 올려도 양도소득세보다 더 높지는 않아요. 시세가 네.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비싼 거일수록 더 움켜쥐려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이제 개수 중과가 아니라 전체 금액으로 이제 중과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하는데 옛날처럼 개수로 막 중과를 해버리게 되면은 개수 여러 있는 사람들은 던질 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지금 안 팔려서 갖고 있는 것들인데 거기다가 더 괴롭힐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이제 비싼 것들을 싸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근데 비싼 것들은 또 안 팔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간에 종부세 올리는 것들 때문에 그때는 워낙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에 털고 간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때 대부분 다 털었거든요. 그래서 더 나올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약간 전향적으로 보유세는 높이되 뭐 네. 양도세나 취득세를 원래 뭐 3.3% 뭐 양도세 45%보다 더 낮춰가지고 네.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이제 선진국형 낮은 거래세와 높은 보유세 네. 이쪽으로 만약에 대전환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안 될 거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양도를 하는 거랑 세금을 내는 거랑 이익이 있어야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도세를 낮춰주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팔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형님도 잘 모르세요, 부동산. 네. 그냥 대충 계산해보고 2억씩 하는 거 아까우니까 파시었던 것들인데, 단순하게 그냥 양도세를 좀 깎아주거나 한시로 면세해주게 되면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때는. 예, 그럼 그런 것들은 한번 기대해볼만 하죠. 근데 안 할 거예요. 네, 왜냐면 60대 분들 지방에서 실제로 거주하시는데 그냥 네. 요번에 막 재건축된 아파트들 막 집 한 40억, 50억짜리 가지고 오, 계신 분들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실거주를 안 했어가지고 아, 예. 이 세금이 걱정된다 하시는 맞아요, 분들 맞아요. 많거든요. 예. 그런 거 풀어준다 그러면 아마 팔 텐데. 팔겠죠. 예, 어차피 네. 시골 자족도가 아니고 충분히 많이 벌었으니까 네. 팔 수 있죠. 근데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요거 하면 좀 매물 나올 텐데 일반 예, 매물.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기사 나오는 것 자체가 싫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언론한테 또 몸매를 맞거든요. 네. 예, 그게 더 두려운 거죠. 어차피 아. 전체 시장의 50%는 부동산 비관심층이고 부동산 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욕먹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민주당은. 그래서 민주당은요 정말 욕먹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욕을 덜 먹는 쪽으로 늘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네. 나쁘다 좋다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의사결정하는 것이 다수결로 봤을 때 욕을 좀 덜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50%는 욕을 안 먹거든요. 중과를 하면은. 그런 거죠. 예. 예를 들어 뭐 한 25년 전에 4억에 샀는데 지금 막 뭐 재건축돼서 막 40억 그렇죠. 된 거.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면은 맞아요. 양도세를 다 면제해 준다 그러면 40억 다 바로 가져가라는 팔 것 거냐.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순식간에 40억 부자가 되는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한 좀 반발 심리가 그렇죠. 걱정된다. 엄청나게 욕을 할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양도세나 거래세 개념은 조금 그냥 그대로 두고 또 약간 보유세 올리는 쪽으로 또 갈 수가 있다. 왜냐면 증세 지금- 차원으로 아마 고가 주택들의 그러니까 개수가 아니라 금액에 대해서 아마 좀 이제 좀 누진으로 올릴 것 같긴 해요. 그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고가 1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겠죠. 지금보다는 무조건 확실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선진국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더 느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거꾸로 역설적으로 이제 강남 좀 뭐 비싸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뭐 반포든 뭐 압구정이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80억, 100억대들 막 나오잖아요. 막 국평들도 이제 70억대를 막 가고 있으니까 예, 예. 네. 이 가격인데 이 보유세를 내면서 1주택을 하고 있는 게 투자적으로는 맞다고 보세요? 그냥 뭐 실거주 말고 네. 투자 지금 사는 분들이 돈을 더 벌 목적으로 산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투자 목적으로 사진 않아요. 네. 네, 그냥 영원히 살 집. 누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을 한 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추가 분담금을 10억 이상 내야 돼요. 네. 그거 지금 나중에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부담되지만 추가 분담금을 또 내야 돼. 근데 네. 그거 알면서도 아무도 안 팔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걸 팔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분들은 그 지역 이외에선 살고 싶지가 않고 살 수도 없어요. 성향상이. 그래서 그냥 돈을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이 살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매물을 좀 내놓을 겸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득세랑 양도세를 많이 낮추고 보유세를 좀 올린다면 그게 좀 매물 유도 효과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 지역은 어차피 그 세금과 무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시장에서 끄집어내야 될 매물들은요 좀 싸게 해야 될 매물들은 그 지역들이 아니라 거기는 솔직히 더 비쌌으면 좋겠어 저는 그냥 세금 더 많이 내라고 어차피 일반인들 못 가는 지역들이잖아요. 네. 그 아래 단계 지역들이 조금 좀 덜 비쌌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마포구, 성동구 여기도 이제 3, 40억대거든요. 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지역들이 좀 낮아지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강남은 솔직히 그냥 어차피 그 사람들 안 팔거든요. 양도소득세도 못 벌어 계속 평소 살 거기 때문에 그냥 종부세나 계속 많이 내라고 그렇게 유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상관없이. 예. 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들을 좀 낮추려면 결국에 그거는 이제 투자성도 고려해서 사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주택 규제를 좀 풀어서 뭐 지방으로 보내든 뭐, 맞아요, 뭐 맞아요. 빌라로 예. 보내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현 정부에서 그건 좀 어려울까요? 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워낙 다른 사고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민주당에서 뭐 영구 집권 보고서인가 그런 네, 책이 네, 있어요. 네. 그것도 있고 아무튼 이원정 의원님이 쓴 책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연구원에서 쓴 것들 보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성향이 자체가 이게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시장 논리자들이 아니어서 그냥 원칙대로 하시는 분들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집값 상승을 용인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여론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그 올라가더라도 뭔가 좀 내놔라. 결국엔 보유세겠네요. 어차피 안 파니까. 예, 예, 안 팝니다. 그래서 비싼 데들은 보유세를 한동안 올릴 것 같고 나머지 네. 지역들은 집값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보유세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 그러니까 국민 99.9%는 상관이 없는 거고 거의 네. 1%에 해당되는 지역들만 올라가는 것들이어서 조세 저항이라든지 뭐 국민 불만들이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들은. 네. 혹시 요즘에는 또 공급 얘기들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재건축 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좀 푼다 이런 거는 안 될까요? 재초안을 없앤다든지 뭐. 그러니까 제초안은 원래 없애기로 했었고 네. 예, 다 여야 합의까지 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 왜 없애기로 하고 왜 안 없습니까 했더니 그거를 없애려고 하면은 또 부동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이게 영향이 있거나 없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싫어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운 의사결정 방법이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게 또 사실 지금 뭐 재건축을 추진 한 해 만에 하는 단지들도 다들 그냥 인허가 받고 여기서만 지금 복적복적거리지 네. 막상 진짜 착공하려고 하면 재초안부터 해서 지금 아직 산 넘어 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 제초안을 낸 단지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직 없죠. 예, 네. 지금 저기 그 반포 동부 센트레빌이 네. 이런데 거기도 아직 안 내고 있거든요. 입주한 지가 몇 년 됐는데도. 그러니까 이 제초안 논쟁을 좀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돈을 안 냈으면은 막 이게 중과 가산세 붙고 부과도 안 해요. 네. 예, 그게 그래서 논란거리죠.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없앴다라는 얘기 했을 경우에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초안 얘기는 그냥 서로 안 하고 그냥 없애면 어떻겠어요? 아, 그냥.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은근슬쩍 없애놓고 언론에 안 흘리는 거지 그냥. 네. 부를 수 없는 이름이 되는 거네 그냥. 아. 예, 어차피 지금 부과도 안 하는 세금인데 이거 왜 언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뿐만 아니라 뭐 예를 네. 들어 뭐 용적률을 더 준다든지, 그쵸, 그쵸. 뭐 아니면은 뭐 임대 비율을 뭐 지금 막 뭐 30%막 하는 데들도 뭐 더 낮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뭐 약간 노원 저기 강북 쪽은 그렇게 좀 일부러 좀 해가지고 사업성을 좀 높여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좀 취약한 지역들은 그렇게 해서 좀 상업성을 높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용도도 바꿔주기도 하고. 최근에 제가 재밌게 봤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구로구 가리봉동인데 네. 1구역, 2구역에 있는데 거기가 2종 주거지역이었었는데 준주거지역 상업적으로 좀 올려줬더라고 일부 지역들을. 그러면은 사업성이 거의 좋아지죠. 두 배 가까이 지금 증가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진도가 나가요. 추진이 되고 조합설비 인가하고 또 오선시장도 와서 막 또 힘도 실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런 데들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취약한 지역들은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역들은 해줘도 욕을 덜 먹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똑같은 잣대로 이런 뭐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데를 해주게 되면 욕을 먹겠죠. 그래서 좀 취약한 지역들은 그렇게 좀 풀어주는 것들을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해줬는데도 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네. 가리봉은 진짜 사업성이 좋아졌더라고요. 조합원이 600명인데 2,400세대가 나와요. 오. 4배. 그래도 다들 관심 없거든요. 네, 어차피 없어, 나는 없어. 거기 안 살 거니까. 네. 지금 네. 뭐 노원이나 뭐 이런 데들도 지금 사업성 계속 좋게 해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조금씩. 네. 그래도 뭐 사실 관심들 없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추가 부담이 좀 낮아진 건데 내긴 내거든요. 안 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 원주민들이 돈이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 네. 그렇게라도 어떻게
어떻게든 뭐 도시 외곽지든 그럼요. 좀 노후 지역들에 공급을 하는 쪽으로 가긴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재건축 재개발이든 이게 빨리 습세가 날려면은 원주민들이 투자자들한테 팔고 네. 투자자들끼리 진도가 나가면 빨리 가거든요. 근데 아직 원주민들이 들고 있어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앞으로 정책은 내겠지만 네. 현실화되기는 뭐 결론만 말하면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냐하면 다 대부분 자기들이 정책을 내면서도 단기적인 정책이라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지금 나오는 아마 이제 12월 때 대책이 한번 더 나올 거예요. 공급 대책들이 뻔해요. 유휴부지 나올 거고 기존의 이제 정비 사업들 완화해 준다는 얘기 나올 거고 뭐 속도 낸다고 얘기 나올 거고 똑같은 부지들 또 나오거든요. 뭐 네. 창동 역세권이니 뭐 서부 운전면허 태릉 시험장이니 나오고. 뭐 태릉 나오고 맨날 반복이야 이거 매년 반복하거든요. 근데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실무자들이 없어요 거기 정책 만드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실제 실무자들이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 모르겠는데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 물어봤어요. 네. 지금 뭐 준비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니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냥 리스트업을 딱 해놓은 다음에 그때그때 뽑아서 그냥 발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급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뭐 유동성도 공급되는 뭐 전반적으로 지금 그 집값 상승 방향이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 뭘로 해결합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결하는 척만 한다니까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안정이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통계상으로. 예, 왜냐하면은 지금 전국적으로는 정지예요. 네. 전국적으로는 정지고 서울만 오르고 있거든요. 지방은 마이너스고. 그럼 이게 이분들은 특별히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표심 계산해 봤을 때 지금 올라가는 지역들은 다 국민의힘 쪽이고 나머지는 또 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네. 그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처럼 어쨌든 그때보다는 폭이 좀 낮더라도 네. 약간 전반적인 대세 상승 뭐 이런 것들이 통계상 잡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뭔가 정책을 또 내기엔 또 늦으니까 뭐 사전에도 뭐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야 정책이 나옵니다. 절대 미리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공세미나 가서도 늘 말씀드리는 게 평소 때 매년 시장과 상관없이 남아 돌 때까지 공급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맞아요. 공공주택들. 네, 그렇게 그렇게 하죠. 계속 반복을 말씀드리는데 고개는 끄덕이세요. 근데 평소 때 안 해요. 그거를.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좀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좀 늘 약간 그랬어요, 네. 소극적으로 네. 좀 그렇게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